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오늘 400쪽 관찰입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에 가보자. 04번 계약의 효력 관찰이에요. 자,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자, 쌍무는, 자, 갑과 을이, 자, 근데 이 집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또는 뭐 매도자, 매수자라고 하죠. 그럼 한 개의 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쌍방 다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은 갑도 채무가 있고 을도 채무가 성립하니까 이제 성립상 관련성, 이걸 결련관계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죠. 만약에 갑만 채무가 있고 을은 없다. 그럼 쌍무가 아니라 편무가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존속상도 결련관계. 이 갑의 채무도 존속하고 을의 채무도 존속해야 쌍무가 되죠. 근데 갑의 채무는 정확하게는 자,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채무죠.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 매수인은 1억 준다 그랬죠. 대금 1억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해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행상 결련성이죠. 자, 이행할 때도 관련성이 있죠. 자, 한 개의 A 매매 계약에 의해서 둘 다 채무니까, 자, 이 물건으로 보면 매도인이 채무자죠. 돈 1억으로 보면 매수인이 채무자잖아. 한 개의 계약으로 채무가 두 개니까 서로 공평하게 취급하려니까 이행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행기를 2월 1일로 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2월 1일 날 이행하고, 자, 이 가옥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서로 공평하잖아. 이 세 가지의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립상 결련성, 존속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이 있는 게 쌍무계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1번에 이제 설명한 거 읽어보죠. 쌍무계약의 효력의 특질입니다. 쌍무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즉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서로 대가적 의무를 갖는, 서로 둘 다 채무를 부담하므로 양당사자의 의무, 즉 갑과 을의 의무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럼 상호 의존 관계를 결련 관계라 그래. 자, 이와 같은 양채무,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 상호 간의 의존 관계를 결련 관계라 그래. 채무의 결련성 또는 결련 관계라 그래요. 즉 쌍무계약에서는 결련 관계가 세 가지 있죠. 각각의 채무가 성립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 존속상 결련성이 있다. 즉 운명을 같이 한다. 자, 먼저 양걸 1번에 성립상 결련성입니다. 갑의 채무도 성립하고 을의 채무도 성립해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일방을 갑이라고 하면 적어보죠.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자,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을만 채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쌍무가 될 수 없죠.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갑의 채무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상대방 을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걸 성립상 결련관계, 결련성이라 그래요. 또 두 번째 이행상 결련관계는 둘 다 같이 이행하라는 거죠. 자, 만약에, 자, 반대로 적혀 있죠. 쌍무계약의 각각 갑과 을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무가 있으므로, 자, 줄로 나간다. 만약에 일방 갑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 을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조금 이따 나오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 그래.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이행상 결련성에서 발생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존속상 결련성이에요. 존속상 결련성은 갑의 채무도 존속하고 을의 채무도 존속해야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를 갑이라고 하세요. 일방 갑의 채무가 채무자 갑의 책임주가 없는 사유로 자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태풍 지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상대방 채무도 소멸하는 걸 존속상 결련성이라고 그래. 이때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우리 이행상 결련성에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동시 이행항변권이 발생해요. 이행상 결련성에서 동시에 항변권. 이행상 결련성에서 존속상 결련성에서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위험부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의 효력이 존속상 결련성에서 위험부담이 발생하고 이행상 결련성에서 동시 이행항변권이 발생을 해요. 요거는 오늘 배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동시 이행항변권 갑니다. 동시 이행항변권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이행상 결련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쌍무계약의 이행상 결련성에서 나오는 게 동시행항변권입니다. 자, 2번 내려와서 동시행항변권 같은 말 적어보세요. 동시이행항변권. 동의어가 이제 이행 이퀄 이행 거절권입니다. 이행의 거절권. 자, 민법에서는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동의어 좀 암기해 줘야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말 이행의 거절권입니다. 이행의 거절권. 자, 그럼 설명을 하고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쌍무계약에서 이행상 결련성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행상 결련성. 이 결련성이라는 것은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쌍무계약은 우리 시험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 다 쌍무계약 했죠, 그죠? 우리는 쌍유, 낙불 이렇게 오셨잖아. 쌍유, 낙불, 그죠? 세 가지 다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도 동시행항변권, 교환에서도 동시행항변권, 임대차에서도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쌍무계약이니까. 자, 그럼 이 중에 대표가 이제 쌍무의 대표가 매매니까 매매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많이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용어를 몰라가지고 지금 못 쓰는 것이죠. 자, 갑이 1월 1일 날,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매도하겠다고 청약을 했죠. 청약. 을이 좋다. 내가 너네 집을 1억에 매수하겠다, 사겠다고 성락을 했죠. 그럼 이 청약과 성락이 합치가 되니까, 자,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 성립했어. 그럼 이제 갑의 채무는 이제 가옥의 소유권 이전 채무죠. 이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 자, 을은 1억 준다 그랬으니까 대금 지급 채무죠. 대금을 1억 지급할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서 이제 이행기를 정하죠. 갑과 을이, 자, 계약은 1월 1일 날 성립했지만, 자, 우리 이행기를, 자,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 자, 이행기는 행위로 봤을 때는 채무를 이행하는 날짜입니다. 근데 채권이 소멸하는 걸 봐서는 변제기라고 하죠. 변제기. 같은 말입니다. 이행기 변제기를 2월 1일 날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1일 날 이행기죠. 그럼 갑도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겠죠.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을은 2월 1일 날 대금 지급해야죠. 동시에 지급하는데 이걸 동시이행 관계라 그래요. 동시이행해야 될 결련 관계에 있는 거죠. 이걸 권리로 따지면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동시이행하자는 항변권. 항변이라는 것은 항변 우리 대항한다는 거죠. 항변 말로서 주장하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그래요. 예, 우리 변호사 말로 한다고 변호사는 그죠? 항변권 주장하는 권리죠. 같은 말이 이제 이행 채무의 이행 거절권이라 그랬어요. 이행 거절권 내어버려야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 그러면 이행 거절권이죠. 자, 한번 해보죠. 2월 1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어른 대금 지급하면 동시행했죠. 그러면 둘 다 이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어른의 채무도 소멸하고 빠이빠이 헤어지면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문제는 갑이 이행기가 2월 1일이 됐는데 갑이 자기는 채무 이행을 안 해요.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이행 제공 안 합니다. 즉 갑은 등기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요. 등기 서류 안 가져오고 즉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을에게 돈 1억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을이 이제 자기가 등기를 안 받고 돈 1억 줘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되죠. 1억 받고 도망가 버리면 을은 소유권 취득도 못하고 1억만 뺏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야 어차피 한 개의 계약으로 한 개의 매매 계약으로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는 관련성이 있는데 너는 이행 제공 안 했는데 자, 돈 달라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너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올 때까지 나는 이행을 못 하겠다. 이행 거절한다는 거죠. 1억 못 주겠다. 거절하는 걸로. 정당한 거절권이죠. 자, 같은 말은 또 너가 등기를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항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번 쌍무계약일 것.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자, 편무에서는 발생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편무 가보죠. 편무는 자, 갑과 을이 자청이어 계약을 했어요. 자, 갑이 이 가옥을 공짜로 주기로 했죠. 편무는 갑만 의무가 있고 을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이라는 말 있을 수가 없죠.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쌍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행기가 도래해야죠. 이행기 2월 1일 날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안 했어야죠. 이행 제공 안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했을 때 상대방이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이행 거절권이니까 이거는 정당한 이행 거절권이니까 2월 1일 날 원래는 을이 만약에 이행기에 이행 안 하고 그러면 2월 2일 날 이행 지체가 되잖아. 근데 동시행 항변권자는 정당한 거절권이 있으니까 이행 지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이행 지체 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 지체 면제되죠. 즉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거절권이니까. 자, 거기 박스에 536조 보세요. 박스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쌍무야 편무야. 쌍무라고 되어 있잖아. 동그라미 치세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쉽게 얘기해서 갑은 자 1방은 을이라고 하죠. 을은 상대방이 즉 갑이 줄로 나간다.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입니다.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동시행항변권 동의어 채무이행 거절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 채무는 변제기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 2항은 그 예외입니다. 제2항은 살짝 적어요. 자, 2항은 요거는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돼. 일명 불안하니까 항변할 수 있다 그래.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2항을 불안의 항변권. 요리 예외입니다. 제2항 당사자 1방이 상대방의 줄거보다 먼저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즉 선이행하여야 할 경우, 먼저 이행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굴제가 상대방은 후 이행 의무자, 후 이행 의무자, 나중 이행 의무자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전항 본문과 같다는 것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건 일명 불안의 항명권이라 그래요. 조금 더 설명하겠고, 자 밑에 1의는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양가로 1번 동시행항명권이란 쌍무야 편무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걸 외워야 돼.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행항명권은 채무이행 거절권인데 언제까지 거절한다고요? 상대방이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이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을 했어요. 자, 등기서류 가져왔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가져오면 등기서류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대금 지급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동시행항명권, 요게 소멸해요. 그러니까 또 이행 제공을 안 했으니까 동시행항명권 하는 거야. 이행 제공하면 동시행항명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우리 항상 계약법 공부할 때는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뜻은 이 조문이 이제 536조란 말이에요. 몇 조는 이거는 몰라도 좋아. 536조는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보다 특약이 있다면 요게 더 우선하는 걸 임의 규정이라 그래요. 항상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야. 왜? 둘이서 계약하니까.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죠. 갑과 을이, 자, 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내가 2월 1일 날 등기를 먼저 해주고 2월 1일 날 이전 등기하고 을은 갑에게 2월 10일 날 뭐 잔금 주겠다, 이렇게 특약했어요. 이거는 특약이 우선하니까 이건 동시행이 아니죠. 갑이 2월 1일 날 먼저 등기해주고 을은 나중에 2월 10일 날 잔금 지급하면 되죠. 이런 특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게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법은 항상 임의 규정을 기억해야 돼. 오른쪽 가보자. 양가로 2 동시이행항명권 규정도 계약법에 나오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무조건 계약법 공부할 때는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야. 따라서 동시행항명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합니다. 먼저 주겠다 그럼 배제되죠. 배제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계약법 공부할 때는 항상 임의 규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두 번 2번 성립 요건은 큰 제목만 오늘은 좀 정리합니다. 양가로 1번에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존재할 것, 즉 쌍무계약이 존재해야 돼. 쌍무계약. 자, 동그라미 1번 줄였습니다.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쉽게 해서 A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이거 뭐 차후에 뭐 자주 나오지만, 자, 이거에 갑이 을에게, 자, 1월 1일 날 이 가옥에 1억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잔대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과 잔대금이 동시행이죠. 그런데 갑이 2월 1일 되기 전에 한 1월 10일 날 갑이 잘못해가지고 이 집이 불이 났어요. 갑의 고의나 과실로 불이 났죠. 그러면 1월 10일로도 집이 없어졌으니까 이행이 불가능하죠.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이행 불능되니까 2월 1일 날 집을 이행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2월 1일 날 소유권 넘기고 잔금 받기로 했는데 1월 10일 날 갑이 잘못해가지고 집이 불탔으니까 이행 불능이 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 칩이 이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손해배상으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금전입니다. 이 집이 만약에 요게 1억짜리였다. 1억. 그러면 요 손해배상 채무하고 원래 잔금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원래 채무가 이행불능되면 그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 채무도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 3번에 워낙 많이 나와요. 3번 중에 표시가죠. 동시이행관계에는 쌍방의 채무 중 예컨대 갑의 채무, 어느 한 채무가 죽어나간다. 이행불능이 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 을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요 판례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원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맨 위에 기출문제 그거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이렇게 출제합니다. 동시행관계에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여기 이행불능되면 뭘로 바뀐다 그랬죠?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한다. X죠? 소멸한다가 아니라 존속한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오세요.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 있어야 돼. 자,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이 갑의 채무, 시험도 이게 많이 나와.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야. 지금 을이 지금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갑이 이행기에 이행 제공하지 않고 권리 행사했을 때 을이 이행 거절권 행사합니다. 또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 자, 을이 이번엔 거꾸로 해보자. 을이 2월 1일 날 이 잔대금 지급 안 합니다. 을이 잔금 지급하지 않고, 즉 이행 제공하지 않고 갑에게 야 소유권 넘게 넘겨라 그랬을 때 을이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상대방인 갑도 마찬가지야. 갑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의 권리입니다. 을이 이행 제공하지 않고 권리 행사하면 갑이 동시행을 주장하고, 또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고 권리 행사하고 을이 동시행하면 주장합니다. 쌍방의 권리입니다. 왜? 쌍방 다 채권자, 채무자야. 항상 계약법은 쌍무계약의 특징이 이 물건으로 보면 매도인이 채무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죠. 돈으로 보면, 자, 돈 1억으로 보면 매수인이 채무자잖아요. 매도인이 채권자고, 그런 걸 기억해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출제도 하고 강의할 때는 물건을 가지고 따집니다. 물건이니까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죠. 자, 양가로 2번.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 있어야 돼. 변제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제기 있으면서 이행 제공을 안 해야죠. 자, 방가로 1번 줄거서 원칙 동그라미 치고,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만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왜? 요건이 변제기 있으면서 이행 제공을 안 해야 되잖아. 2번 예외 중에 표시예요. 예외. 그 예외 아까 잠깐 적었던 불안의 항변권이야. 불안의 항변권. 자, 예컨대 이 사람은 갑은 이 소유권 이전을 2월 1일 날 해주기로 했어요. 을은 3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이행할 사람이죠. 2월 1일. 이걸 선이행 의무자라 그러죠. 선의무자고, 이 사람은 한 달 있다가 나중에 후이행 의무자죠. 이렇게 또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경우는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이건 동시행이 아니죠. 선이행 후이행 관계죠. 원칙은. 근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제 이 경우도 이 사람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이걸 1번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래. 불안의 항변권. 자, 조금 전에 봤던 당사자 일방이 먼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후이행 의무자야.
후 이행 의무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의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불안의 항변권. 자, 이런 얘기예요. 이 선이행 의무자도 이 후이행 의무자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예컨대 우리 3월 1일 잔금 주기로 했는데 우리 1월 10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월 10일 날. 그러면 3월 1일 날 잔금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파산 선고 받았어. 그럼 잔금 못 받죠? 이런 것은 현저한 곤란이니까 이 선이행 의무자도 너가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나 이 이행을 못하겠다.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채무 어디에 도래해야 돼? 변제기에 도래해야죠. 자, 그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 선이행 의무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이행할 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는 방법. 첫째, 이 상대방이 후이행 의무자가 파산 선고와 같은 현저하게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자주 나오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답이 오히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집을 이제 1억에 팔았는데, 자, 우리가 대개 보면 계약금 먼저 주고, 그죠? 매수인이 계약금 주고, 다음 중도금을 2월 1일 날 을이 지급하고, 그리고 4월 1일 날 계약 쓸 때, 자, 4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잔대금. 이게 바로 동시행이죠.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자, 중도금은 먼저 주기로 했잖아. 소유권 등기보다. 중도금이 선이행 의무죠. 그럼 2월 1일 날 먼저 중도금 주고 4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소유권 등기를 받아오면 돼요. 그런데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가 중도금을 2월 1일 날 지체했어요. 지체라는 것은 이행기에 이행 안 하는 걸 지연이라고 그러죠. 그럼 2월 2일 날 되면 이 사람이 지체가 된 거죠. 이행 지체라고 그래요. 이걸 이행 지체.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 4월 1일이 됐어요. 4월 1일이 되면 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기에 도달했죠. 그랬을 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를 하고 있었는데 4월 1일 날 을이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4월 1일 날 갑이, 자, 열받았어요.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안 주잖아.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에 이행을 안 해줘요. 이행 제공 안 합니다.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야, 너 먼저 주기로 한 중도금 안 줬으니까 중도금하고 잔금 한꺼번에 달라라고 4월 2일 날 주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한 번 이행지에 빠진 을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월 1일이 되면, 자, 갑도 이행기에 도달했잖아. 그랬으니까 갑이 이행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동시행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동시행 주장했어. 만약에 5월 1일 날이 됐다. 자, 5월 1일 나면 4월 1일 넘었죠. 그러면 동시행이 뭐가 동시행이에요, 지금? 갑이 안 준 게 뭐죠? 갑이 이행 안 한 게 뭐예요? 갑은 소유권 이전 안 했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자잖아. 자, 을이 안 준 건 세 가지예요. 을이 안 준 게 뭐죠? 자, 이 중도금 안 줬죠? 중도금 예컨대 원금이 5천만 원이다. 중도금 5천만 원 더하기 이 사람은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두
달치 중도금 지체했죠. 2개월치 지체이자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죠. 잔금은 동시행관계니까 잔금은 원금입니다. 잔대금은 원금만 주면 돼. 잔대금은 이행지체가. 이 사람은 지체이자는 안 들어갑니다. 왜? 동시행관계니까 지연배상은 없다 그랬잖아. 요 세 가지 의무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이행관계 됩니다. 워낙 많이 나와요. 자, 거기에 이제 밑에 판례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판례.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매수인이, 조그마한 판례, 매수인이, 자, 읽어보죠. 매수인, 먼저 선자,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행지체죠, 중도금.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읽으세요.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잔대금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 잔대고 4월 1일이 도과했다면, 잔대금 기일 도과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줄거세요. 매수인은 중도금, 바로 하니까 조심하고, 지연손해금 포함이죠. 중도금 2개월치 지연손해금 포함 및 잔대금, 가로 원금입니다. 잔대금은 원금만이야.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요즘이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따라서 보면 그때부터는, 즉 4월 1일부터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때부터는 지체이자 성립 안 하죠.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4월 1일 날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책임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다음 양가로 3번.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해야 돼요. 즉, 자, 줄거세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자, 수령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입니다. 채권자 지체.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데, 자, 수령지체 한 빠졌어요. 자, 이 지체란 말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이행지체라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이행지체예요. 요거는 채무자가 잘못한 거죠. 채무자가 이행기 이행 안 해준 게 이행지체입니다. 근데 이 이행지체 반대말은 수령지체는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한 걸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라 그래요.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해주는 게 수령지체입니다. 자, 수령지체 보죠. 항상 우리는 매매 계약은 1월 1일 날 성립하고 이행기는 2월 1일로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행기에 이제 동시행이야 갑이 등기서류 가져왔어요. 이행을 제공했습니다. 등기서류 가져오면 어른 등기서류 받고 왼손으로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게 동시행이잖아. 근데 어른이 이제 바쁘다고 등기서류 가져왔는데 등기서류 안 받는 걸 수령지체라고 그럽니다. 수령지체입니다. 수령지체자. 그럼 어른 수령지체자 같은 말 채권자 지체자죠. 채권자 지체. 그럼 잘못한 거죠. 이것도 채무불이행입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자, 그래서 갑은 이제 등기서를 못 주고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2월 10일 날 갑이 을에게 다시 옵니다. 오면서 전번에 이행을 제공하니까 사람이 등기서를 안 받아요. 그래서 갑이 열받아가지고 빈손으로 옵니다. 즉,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요. 등기서를 안 가져오고, 야, 너 전번에 내가 등기서를 가져오니까 이 등기서를 안 받았는데 너 자, 잔금 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잔금을 달라고 주장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2월 10일 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네, 가능합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자기가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아요. 이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주 주로 나가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그 후 상대방은 매도인입니다. 상대방 매도인이 다시 자기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기는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자주 나와요. 즉 자기 채무의 이행을 즉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바로 옆에 기출을 먼저 해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이렇게 나와. 바로 옆에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즉 등기 서류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 을은 그 후 그 일방인 갑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X죠? 있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봤어요. 오른쪽 효력입니다. 자, 3번에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은 언제까지 이행 거절한다 그랬어요?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하면 동시행항변 소멸한다 그랬죠. 이행 제공할 때만까지만 일시적으로 연기적 항변하는 거죠. 잠시 연기시키는 항변권입니다. 연기적 항변권. 연기시키는 항변권. 출근하고서 연기적 항변권.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야.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절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항변권이 됩니다. 자, 연기적 항변권. 2번 실체법상 효과 같은 말은 민법상 효과라 그래요. 자, 우리가 법을 나눌 때 또 실체법하고 절차법으로 나눠요. 네, 실체법적 효과, 절차법적 효과. 이 절차법이 바로 소송법이죠. 이 실체법은 바로 민법입니다. 권리 의무를 실체라 그래. 실체를 정한 민법이야. 요거는 자, 주장을 안 해도 당연한 효과야.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면 당연효라 그래. 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절차법 소송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원용을 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주장 원용을 해야 돼. 항상 실체법은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고 소송법은 주장해야만 효과가 발생해. 법원에 가서는 조장해야 돼요. 자, 2번 실체법상 효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1번 이행지체의 저지효 또는 면제 효과입니다.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이행지체가 면제되는 효과입니다. 왜?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니까. 자, 또 줄거 나가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동시행항변권의 존재 사실 자체로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 이행지체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바로 오른쪽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기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살짝 더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주장 안 해도 이행지체 같은 말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상계를 할 수 없어. 밑에 동그라미 2번 상계 금지입니다. 자, 출구 나가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아요. 자, 상계는 우리 쌤 한다는 거죠. 서로 퉁친다는 거죠. 자, 동시행항변권은 자,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돼. 자, 갑은 이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잔금을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지 동시행관계 있을 때는 퉁칠 수가 없어요. 상기하자 안 됩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허용 안 됩니다. 현실적 이행해야지 상계가 금지됩니다. 자, 그 두 가지 기억합니다. 이행지체 저지효과, 상계 금지하는 효과가 당연요 실체법상 효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3번 내려와. 소송상 효력. 자, 소송상 효력은 땡땡 적어서 이거는 주장해야만 효과가 발생해. 소송상 효력은 법원에 가서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주장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 보면 아까 실체법상 효과, 실체법상 효과는 뭐였죠?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효과는 주장 안 해도 당연히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나 소송상 효과는 반드시 주장해야 돼.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 자, 줄거세요. 원용. 자, 법원에서 주장하는 걸 원용이라고 돼. 원용하고 주장 같은 말입니다. 원용 이퀄 주장하여야만 그 인정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에 가서는 동시행항변권 주장 안 하면 법원이 재판 못 해줍니다. 자, 즉 피고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원고 전부 성소 판결하게 됩니다.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자, 2월 1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어른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잔금이 한 5천만 남았다가 주기로 했는데 동시행관계면 지금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잔금 지급을 했어요. 자, 갑이 이제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을이 열받아, 갑이 열받아요. 원고로서 소송 시작합니다. 원고.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래. 제기당한 사람 피고. 자, 그럼 갑이 잔금 5천만 원 지급하라 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근데 을이, 자, 그럼 판사가 물어요. 자, 피고, 당신은 왜 잔금 안 줍니까? 그럼 머리 한번 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지급하라. 그래서 갑이 전부 성소 판결을 때립니다. 좀 때리면 그 어른이 이제 5천만 원 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요. 판사님, 자,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갑이 자,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니까, 이행 제공 안 해주니까 나는 잔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동시행을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으니까 판사가 이제 재판하는 거야. 이때는 전부 성소 판결이 아니죠.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자, 주장 안 하면 갑이 전부 성소 판결입니다. 근데 오른쪽 가서 주장했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쪽의 경우는 을의 말이 맞죠. 이쪽의 경우는 갑이 맞고, 그러면 이거는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이 돼요. 일부는 성소하고 일부는 패소하는 판결이죠. 이쪽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천만 원 지급하라. 그와 동시에 또는 그와 상환으로 서로 교환하 이런 말이야. 상환. 그와 상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라고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동시행항변권 주장하면 오른쪽 2번 갑니다. 2번. 주장을 하게 되면 유치권과 똑같아요.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피고의 동시행항변권, 자, 동그라미 쳐. 주장 원용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줄어나간다. 상환 이행 같으면 급부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동의어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고정 기억합니다. 동시행항변권을 법원에 가서 주장 안 하면 법원이 심판 못하니까 원고 100% 집니다. 자, 왼쪽에 가보세요. 왼쪽에 이제 기출 보세요. 기출은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 같은 말 원용이 없으면 없어요. 주장 안 했죠? 법원이 심판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법원은 직권 고려할 사항이다. X입니다.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는 없다. 이게 소송상 효력이야. 그런데 오른쪽 와보세요. 우측의 메뉴의 기출 문제. 오른쪽 메뉴 기출.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인용된 경우라죠. 인용돼서 주장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판결해야 돼? 상환이행 판결. 상환이행.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 X죠.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상환이행 판결. 동의어 원고 일부 성소 판결입니다. 상환이행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송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상 효력은 쉽죠. 소송상 효력은 자,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 못하니까 100% 원고 성소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면 쉽게 말하면 무성부 판결이야. 무성부 판결을 상환 이행,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 또는 서로 교환해서 급부하라. 상환, 급부 이행 같은 말입니다. 판결합니다. 이걸 동의어로 원고 일부 성소. 일부만 성소 같은 말도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동시행을 주장. 이게 또 유치권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잠깐 보면 우리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하고 비슷한 게 물권에서 배운 유치권. 유치권은 무슨 거절권이었죠? 딱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 거절권이잖아. 인도 거절권. 다음 동시행항변권은 뭐 거절권이죠? 이 채무의 이행 거절권이죠. 둘 다 거절권은 똑같잖아요. 그죠?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거절권자가 주장하니까 똑같이 상환이행 판결합니다. 동시행항변권도 주장하면 상환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통점이죠. 자,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쌍무계약의 동시행관계입니다. 다음 4번에 동시행항변권의 인정범위. 이건 뭐 암기를 해야 될 거 어차피. 자, 양가 1번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일단 중요한 것만 좀 줄만 그어놓고 가겠습니다. 1번 우리 배웠어. 전세권에서. 자, 우리가 동시행항변권은 서로 공평의 원칙에서 나와요. 자,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시키는 게 서로 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거의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법을 만들 때. 1번 보세요. 전세권 소멸했죠. 전세권 소멸하면 서로 원상회복해 줘야 되잖아. 그게 동시행이에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는 두 가지 반환해야죠. 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무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관계입니다. 2번,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네요. 계약 해제되었을 때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행입니다. 무조건 원상회복은 서로 동시행이 공평하잖아.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양가로 2번에 학설 판례가 인정되는 거. 학설 판례. 특히 판례가 인정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요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다음 2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서로 반환해야죠. 임차 목적물 반환은 누구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누가 의무죠? 임차물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죠.
그리고 반대로 연체 차임을 까고 공제한 보증금만 하는 임대뇌무죠. 이게 대표적인 동시이행입니다. 또 3번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서로 반환해야죠. 양당사대 반환 의무도 동시이행입니다. 자, 8번도 많이 나왔 8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쌍방의 지분 이전 등 경우도 동시이행입니다. 일단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장 넘기세요. 너무 많으니까 408편 맨 위에 4번 부정되는 경우 중요 표시하세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부정되는 경우. 자, 동시행이 아닌 거. 자, 먼저 보죠. 1번 채무자의 저당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이건 선후관계. 항상 우리가 담보물건에서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건 저당 채무죠. 저당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이에요. 먼저 이행하고 이 저당권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왜냐하면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자, 채무를 변제해서 채무가 빵원이 되면 이건 이미 무효가 됐잖아. 말소 안 해도 당연히 무효니까 이 저당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저당권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에요. 다음 2번도 마찬가지.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자적 선이행. 가등기 담보권자나 또는 양도 담보권자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말소 의무도 후이행이며 선후관계예요. 3번도 마찬가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에요. 순서를 바꾸세요. 보증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일단 그 정도면 좀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했던 거. 나머지는 또 차후에 암기하도록 하고. 자, 동시행 관계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계속 묶여 있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자, 411페이지 오세요. 411페이지. 그 예제 문제, 요거 하나 보고 조금 쉬죠. 411쪽 예제 문제.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아직 안 해오서 잘 암기가 안 될 거야. 1번 계약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은 동시행이야.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대표적인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 경우도 대표적인 동시이행관계입니다. 3번 중요하다 그랬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선후관계라 그랬어요. 먼저 앞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이야.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입니다. 선후관계입니다. 답이 3번. 이런 식으로 내요. 자, 4번 아직 안 배운 거 5번 보죠. 일방 당사자 선자 줄과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선이행 의무 먼저 상대방의 채무이 곤란할 현저한 나왔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걸 일명 무슨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불안의 항변권이야. 불안의 항변권. 이런 식으로 동시행 항변권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하고 3번에 그 이연부담 가죠.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